하겠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6차시인데 왜 또 6차시인가 하실 텐데요. 사실은 선생님 6차시에 이 내용이 다 끝날 줄 알고 다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놨는데 25분 녹화했는데 아직 절반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6-2차시입니다. 6-2차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줌으로 봤을 때 아직도 공책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A4 용지에 진짜 이렇게 꽉 채워서 이렇게 막 자유롭게 쓰시는데 나중에 공책을 좀 작은 걸 거의 대부분 B5 사이즈죠. B4 절반짜리고 A4 용지랑도 또 다른데 거기에 넣을 때 잘 예쁘게 안 붙으면 어떻게 구겨 넣으시려고요? 미리 공책을 요번 주말에 잘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다면 어쩔 수 없죠. 빈 종이에 썼다가 역사 공책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필기도구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1920년대 국외 민족 운동 중에 의열 활동 한번 배워봤습니다. 노인단과 의열단 배웠는데요. 노인단은 강우규가 사이토 총독에게 수류탄을 던졌지만 실패로 끝났고요. 의열단은 단장이 김원봉이었습니다. 방향을 제시한 거는 신채호이고요. 조선혁명 선언을 통해서였죠. 활동은 박재혁, 김익상, 김상옥, 최수봉, 김지섭, 나석주 등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교과서에 이 6분이 나와서 이 6분 정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과 관련된 영화, 이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온 영화들이 암살, 밀정 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그 영화들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이것이고요.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920년대입니다. 민족운동 두 번째 시간으로 국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독립을 위해 내 한 몸 바쳐 그들을 혼내주겠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군대를 조직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군이죠. 1910년대 이미 많은 분들이 나라가 일단 일제강점을 당하기 시작을 하자 해외로 이주하여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미 그러셨죠. 보시면은요, 1910년대 이제 군대 조직들입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우리나라인데요. 국경을 넘어서 이 지역에, 만주 지역에 많은 분들이 정착하셔서 독립군 조직을 하셨습니다. 배웠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회영 등 약간 우리나라의 3대 부자에 꼽히는 분들이 형제가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곳에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이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삼원보 지역인데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서로 군정서, 대한독립단, 대한독립청년단, 광복군 사령부,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등 많은 1910년대의 독립군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이곳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1919년 3.1 운동이 벌어지게 되자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의 경찰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독립군 우리도 한번 움직여보자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1920년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배우는 내용이 시간의 순서대로 흐름을 잘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일단 먼저 봉오동 전투입니다. 홍범도 장군님이세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이 당시에 키가 180 정도 되셨다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서장훈 느낌? 거의 2m 가까이 되는 19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 느끼는 와 되게 키 크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홍범도 장군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원래는 백두산 일대 함경도 일대에서 호랑이 잡는 포수셨다고 합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군대가 조직이 되죠. 대한독립군인데요. 그래서 봉오동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이제 막 삼둔자 전투 같은 걸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안에 굉장히 국경에 가깝잖아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회령이나 이런 데 있는 이 당시에 헌병 경찰 통치잖아요. 헌병대를 기습하고
공격한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기습하고 공격하고 돌아가자 일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인데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 독립군을 혼내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일본 군인들이 봉오동에 한인들이 살고 있는 그 계곡에 가서 저기 독립군이 숨어 있다고 하니까 그들을 혼내주자라고 하게 되는 게 봉오동 전투의 시작입니다. 이걸 다 알고 있었던 홍범도 장군은요, 일부러 그들을 이 깊숙한 계곡으로 유인을 해서요, 계곡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을이거든요. 이 마을까지 유인을 해서 이 위에서 공격을 해서 일본군을 되게 크게 격파했던 전투가 봉오동 전투입니다. 거의 200명 가까이 160 몇 명의 일본군이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전투예요. 봉오동 전투를 겪은 일본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 영상 이 그림 먼저 보시면요. 많은 군대를 보내고 싶은데 이 지역은 중국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 보냈다가는 국경 문제로 중국과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뭔가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무슨 사건을 저지냐면 여기 훈춘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가 좀 이렇게 러시아와도 가깝고 여긴 러시아 지역입니다. 중국이랑도 있는 약간 그런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약간 도둑처럼 마적단들이 이렇게 막 말 타고 뛰어다녔었어요. 그들에게 돈을 줘서 자기네 대사관을 공격해 달라고 합니다. 돈 받은 마적단이 일본 대사관을 공격을 하자 "이거 봐. 너네 너무 도둑 많은데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 안전이 문제야."라고 하면서 일본이 군대를 대대적으로 파견을 해요. 물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작전이었죠. 이 계획 하에 수천 명의 군대를 1000명이 넘는 그 이상이 되는 군대를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있다는 백두산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전투가 바로 청산리 대첩입니다. 큰 전투에서 대자가 붙게 되죠.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청산리 대첩의 중심적인 인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홍범도 장군과 김자진 장군입니다. 김자진 장군은 여러분 혹시 애기였을 때 슈퍼맨이 왔다 뭐 보신 기억 있나요? 거기에 송일국의 대한민국 만세 3명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무슨 관계냐면요. 송일국의 엄마의 아빠의 아빠가 바로 김자진 장군입니다. 어떻게 되시는지 알겠어요? 김자진 장군이 아들의 딸의 아들의 아들이 대한민국 만세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구나.'라고 보시면서요. 지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굴욕을 당한 일본군이 이 백두산 지역에다가 자기네 일본군을 급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군대가 오게 되자 각 지역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이 지역에 모여서 어랑촌 그다음에 백운평, 천산리 등에서 일본군을 유인해서 이곳에서 싸워서 크게 이긴 전투가 청산리 대첩이에요. 약 한 10일 정도 싸움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싸웠다고 해요. 이 지역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독립군이 일본을 일부러 산속 깊숙한 곳으로 유인합니다. 그러면 산속 깊숙한 곳에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이제 막 우중충하고 안개 끼는 날씨 뭐 이런 날씨에 일본군을 산속 깊숙이 유인하는데 일본군도 바보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독립군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일본군이 공격할 때 한쪽 부대는 돌아가서 이쪽을 공격하기로 하고 양쪽에서 공격하기로 한 걸 다 눈치를 채고 일부러 더 깊숙한 곳으로 유인을 해서 공격할 때가 되면 독립군이 빠지는 거예요. 독립군이 빠지고 자기네 부대만 서로 있는데 안개가 껴서 서로가 안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총알이 하나 날아가면 일본군이다라고 하면서 아니 조선의 독립군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공격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크게 이긴 전투가 청산리 대첩입니다.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가 진짜 크게 이기게 되자 일본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복하겠다고 하면서 간도 지역에 큰 변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간도 참변입니다. 간도는요. 이 지역이 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섬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 지역 일대를 다 간도라고 하는데 이 간도 일대에 독립군들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냥 일본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그냥 여기에 사는 한국인인지 아니면 독립군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에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죽이면 뭐 10명 죽이면 1 명은 독립군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짜 다 죽이기 시작해요. 2021년 4 월까지 처참하게 잡히는 대로 죽기 시작을 하고 민간인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습을 외국인 선교사가 해외에 알리기도 했어요. 알리기도 하고 사진을 찍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한테 좀 보여 드릴 건데 굉장히 무섭고 좀 잔인합니다. 그냥 보여 드릴게요. 이 모습입니다. 이제 막 일본 군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이 독립군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을 이제 칼로 내리쳐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일본 군들이 모여서 진짜 되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 누워 있고요. 그리고 작두로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아 그냥 군인들이 독립군을 잡아서 죽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장난이 아니어서요. 보시면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던 민간인 마을을 이런 식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구덩이에 묻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가 죽어 있기도 한데 소는 큰 재산이죠. 그런데 이제 아예 거의 목숨줄을 끊어 놓다시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살림들과 사람들을 학살하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했대요. 구덩이에다가 남자들을 묻어 놓고 다음날 식구들이 울면서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의 시신을 찾아다가 묻어 놓으면 그다음 날 "누가 손대라고 했냐."면서 와서 또 보복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처참하게 몇 달 동안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 간도참변입니다. "독립군한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보복을 한 거죠. 이 간도참변을 겪은 독립군들은 '여기에 더 이상 있으면 우리는 더 큰 민폐를 끼치겠다. 우리가 이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동해서 밀산이라는 곳에 여기서 간도참변을 겪고요. 2021년 4 월까지 겪고요. 이 밀산이라는 곳으로 여기 있던 많은 독립군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밀산이라는 곳에 모여서 '야 우리 되게 많으니까 하나로 뭉치자.'라고 해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것을 창설하게 됩니다.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거를 창설했어요. 그래서 뭔가 뭉쳤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곳은 춥고 막 그런 곳이잖아요. 여기서 너무 애매한 거예요. 여기서 무기는 갖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소련에서 "야 너네 우리 쪽으로 와. 우리가 너네를 받아줄게."라고 하면서 이곳에 있는 자유시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얘기한 이 자유시로 가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좀 복잡한 국제 정세를 쪼끔 알으셔야 돼요. 사회주의 국가가 형성되긴 했지만 완벽하게 모든 나라를 다 사회주의 국가로 장악한 게 아니고요. 그 사회주의 세력한테는 다시 왕실을 되살리려고 하는 반대 군인인 백군이라는 군이 있습니다. 백군이라는 군이 있고요. 그 소련군은 붉은색을 상징으로 해서 적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백군과 적군이 계속 싸우고 있는 과정 중에 소련이 "식민지 조선의 독립군들아 내가 너네를 도와줄게. 일로 와."라고 해서 일로 간 거거든요. 일로 가면 소련은 이제 적군이랑 독립군이랑 힘을 합쳐서 이 지역에 있는 백군이랑 싸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백군은 사회주의 국가가 싫기 때문에 일본군이랑 같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소련이랑 일본군이랑 이 여기에 있는 어업 협정 같은 거를 맺으면서 약간 친해졌어요. 약간 밀약을 맺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아 이쪽이 같은 편이고 이쪽이 같은 편이구나. 우리 독립군이랑 소련이랑 같은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적군인 소련 입장에서는요. 일본이랑 친해 두면은 일본이 중립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백군 편을 들지 않기만 하더라도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비밀리에 협정을 맺어 놓으니 소련 입장에서는 독립군들한테 무조건 잘해 주기가 애매한 거죠. 게다가 독립군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동하면서 진짜 가난했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11월 달부터 6 월까지 이곳으로 쭉 이동하면서 겨울이랑 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군이 지나간 지역에는 나무 껍질이 하나도 안 남아 났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나무 껍질 갉아 먹으면서 버티면서 무기 들고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소련인들이랑 많은 분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한번 소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무기를 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으로 들어오면 좋진 않겠죠. 그래서 거의 다 왔는데 독립군들아 무장을 해제해라. 무기를 다 내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독립군은요. "우리는 어떻게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 못 준다."라고 일단 기본 입장이 되고요. 그 안에서 사회주의자로서 약간 사회주의가 먼저이신 분들이 또 다른 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야 그냥 소련군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하자. 노동자여 단결하자. 독립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안에서 내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독립군의 무장 해제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던 독립군과 그렇지 않은 독립군 사이에서 살짝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무장 해라라고 하면서 소련군이랑 일부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한 독립군들이 그렇지 않은 독립군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면서 싸움이 있었던 거죠. 이 같은 동포끼리 총을 겨눠야 된다니 "아 너무 슬프다."라고 하면서 이탈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게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우리 독립군들은 끝까지 무장 투쟁을 쭉 유지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은요. 바로 세 개의 부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다시 돌아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세 개의 부를 만들어서 독립군 조직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3 부는요. 독립군 부대를 중심으로 한 행정 조직과 사법 기관도 갖추고 입법 기관도 갖춘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아시는 김자진 장군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러니까 소속이었던 독립군이었던 참의부 뭐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서 독립군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 진공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독립을 위한 미래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1920 년대 독립군의 활약은 어느 정도 정리해 보도록 한 것입니다. 1920 년대 국외 민족운동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의열 활동과 독립군의 활동으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의열 활동은 노인단, 의열단 이렇게 크게 나뉘고요. 독립군 활동은 과정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봉오동 전투가 1920 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산리 대첩이 이어지게 되고요. 이 두 개의 전투에서 크게 이긴 조선의 독립군에 일본이 복수를 하게 되는 게 간도 참변입니다. 간도 참변을 겪은 독립군은 더 이상 한국 사람들한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밀산으로 이동해 대한 독립군단을 만드는데 소련이 들어오라고 해서 자유시로 갔다가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소련군에 저항해서 자유시 참변을 걷게 되고 돌아오기도 하고 소련군에 합류하기도 하고 아예 이렇게 약간 다른 곳으로 가버리신 분들 등 약간 분열의 시기를 겪었다가 다시 만주 지역에 독립군의 중심 부대인 3부 3개의 부서죠. 참의부, 신의부, 정의부를 두는 3부가 성립되면서 1930 년대로 슬슬 넘어가기 시작한다라는 내용. 요거 시간의 순서대로 묻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깐요.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로 한번 적어 보실게요. 독립군의 활동입니다. 봉오동 전투,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입니다. 그리고 청산리 대첩,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 등이 활약했습니다. 보복을 당하죠. 간도 참변, 일제의 보복이고요. 대한독립군단 밀산으로 이동해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고요. 자유시에 가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고 그리고 3부가 성립되게 되면서 독립운동, 독립군의 활동은 1920 년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있다가 영상을 끝낼 거예요. 좀 천천히 적으시는 분은 영상 이거 정지해 놓고서 마저 적으시길 바랍니다. 10초 셀게요.
다 적으셨나요? 그러면은 영상은 끝났습니다. 줌에서 볼게요.